김성환의 시사야. 맛있고 멋있는 우리수를 찾아 떠나는 불금의 교양학 시간입니다. 주류문화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욱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욱입니다. 네, 혹시 가족 중에서 네. 이 지금 대구 경북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 지금 확진에 대해서 코로나19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없어요? 계시죠. 네, 저희 처가가 이제 포항인데요. 그러니까 네,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고 지금 네. 아무도 안 나가 계시고 늘 소독하시고. 전화 또 하셨어요? 네네네. 네. 그래서 조심하고 주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전화 자주 좀 네, 알겠습니다. 해주십시오. 네. 저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요 한번 술의 이제 본질을 한번 찾아가는 걸로 해서. 술의 본질요? 예. 이 술이 언제부터 생겼는가라는 부분인데, 네. 실은 이제 이게 늘 술이라는 게 인간의 옆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술이 실은 그만 놔두면은 어떻게 만들어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과일을 으깨서 놔두면은 이게 발효가 돼서 네. 술로 바뀌거든요. 네. 알코올이 생기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각각 주종마다 술의 신이 있었어요. 술의 신이 다 술의 모든 신. 주종마다 있어요. 네, 그 술을 만드는 신이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은 누가 만드는지 안 보이니까. 네. 예, 그 신이 해주셨어요. 네, 신의 섭리가 있는 것이다. 예, 우리나라 이거 가지고 또 뭐 귀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 또 하죠. 왜냐하면은 집집마다 장맛이 다르니까. 또 장은 또 귀신이 만든다고 하잖아요. 네네. 예, 그런 것처럼 와인이나 맥주 이런 것들 다들 신이 있었죠. 근데 신이 있다. 물론 뭐 이건 신화라는 게 이렇게 탄생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네, 알지 네, 못하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술의 신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일단 뭐 제일 유명한 와인부터 한번 가볼까요? 와인요? 와인의 네. 신. 와인의 신. 가장 유명한 신이죠. 네. 술의 신 중에서 가장 유명한데 디오니소스입니다. 네. 올림푸스 10의 신 중에서 가장 막내로 들어온 신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디오니소스가 어떻게 와인의 신이 됐어요?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늘 영웅이 등장을 하는데 이 상당수의 영웅이 그러니까 인간과 신 사이에서 태어난 인물이죠. 그래 근데 일종의 신탁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도 마찬가지였는데 이게 아버지는 네. 뭐 늘 그리스 신화하면 아버지 하면 뻔하잖아요. 네. 제우스죠. 그리고 어머니는 바로 테베의 공주인 세멜레라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둘이 사랑을 했는데 네. 제우스가 본처가 따로 있었잖아요. 유명하죠. 네. 헤라. 네. 질투의 여신이죠. 한마디로 뭐 어떻게 뭐라고 할까? 이 세멜레와 이 제우스는 조금 부적절한 관계였던 거죠. 네. 그러니 이 본처의 헤라가 얼마나 속상하고 열이 받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자존심이 있으니까 만나서 헤어져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꾹꾹 눌러 참은 거예요? 그러다가 꾀를 하나 생각해내죠. 내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그렇게 안 하면서도 네. 괴롭힌다고 그래야 되나? 괴롭힌다기보다는 이거를 끝내버릴 최후의 엄청난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내요. 어떤 꾀를 생각해냈습니까? 뭐냐면 바로 서로 사랑하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죽이게 하는 방법이다. 제일 꾀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그렇죠. 제일 잔인한 방법이에요. 잔인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냐? 네. 제우스의 손으로 세멜레라는 인물을 죽이게 하자. 왜? 제우스는 내 남편이니까. 내 남편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어떻게 되면 이게 너무 굉장히 잔인한데요. 네. 제우스가 늘 가지고 다니는 게 있었어요. 번개였어요. 제우스는 번개의 신이다 이런 네.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사람이 번개를 가까이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빠지직. 타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제우스의 이제 연인인 세멜레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이 연인이라면서, 근데 너는 제우스 연인이라는데 진짜 제우스의 모습을 알긴 아니? 네. 라고 도발을 하는 거죠. 네. 당연히 뒤에 번개가 있다는 걸 숨기고. 그래서 신화는 이렇게 비극적인 이야기가 많아서. 맞아요. 결론은 뭐 지금 말씀하시지 않아도 알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멜레는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내가 제우스를 믿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하다가 제우스한테 얘기를 하죠. 무조건 제우스 씨, 내가 말하는 거 무조건 들어줘야 돼. 내 손 들어줘야 돼. 라고 꼭꼭 얘기를 하니까 제우스는 영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말만 해. 하늘에 별도 따다 줄게.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얘기를 한 거죠. 네. 자기의 진짜 모습을 가지고 나한테만 나타나 봐. 음. 얘기를 하니까 이미 네. 약속을 했잖아요. 네. 인간이라면 약속을 파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신이잖아요. 신 신은 중에 거짓말을 신이잖아요. 하면 안 되니까. 예, 신 중에 신이잖아요, 더군다나. 예. 그러니까 번개를 들고 이 세멜 앞에 나타나죠. 그리고 어떤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기서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네. 빛과 열이 나오니까 예. 세멜라는 다 타서 죽어버립니다. 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 이제 여기서 디오니소스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세멜레 배속에서는 디오니소스라는 인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럼 같이 타버리진 않았어요? 아 거기까지는 안 갔어요. 아. 그래서 그 디오니소스를 예. 그 세멜레 배속에서 꺼내서 네. 헤라한테 걸릴까봐 자기 허벅지에 넣고 기릅니다. 허벅지에 놓고 기른다. 네. 그게 바로 이제 디오니소스 허벅지에서 자란 신이에요. 와, 참 상상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이거, 아니 상상력이라고 하면 안 되나? 진짜 있었던 일이라고 믿어야 되는 건가요? 신합니다. 근데 이 수레신 이야기가 그래서 네. 신화로까지 지금 얘기한 네.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디오니소스가 와인의 신이 됐는 왜 네. 하필이면 와인의 신이 됐는지 그 이야기도 실은 이제 듣고 태어나고 싶거든요. 난 이후부터도 네. 디오니소스라는 존재를 헤라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기르던 그 사람들도 다 헤라가 미워서 또 없애버려요. 네. 없애버리고 디오니소스는 이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난 지역이 어디냐면은 소아시아 쪽이었어요. 이집트 그리고 뭐 터키, 예. 이런 쪽이다. 근데 그런 쪽에서 뭐를 했냐면은 포도나무를 심은 거예요. 아 쫓겨나서. 네, 쫓겨나서 예. 그리고 거기서 와인 담그는 법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헤라하고 디오니소스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냐면, 네.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디오니소스가 농업의 신 같은 이미지를 또 받게 되고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디오니소스는 올림푸스 12신으로 인정을 받아 다시 들어오게 돼요. 네. 들어오게 되는데 너무너무 미운 자신의 원수인 헤라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올림푸스 12신 중에서는. 네. 근데 어떻게 하느냐? 디오니소스는 이 헤라가 위험에 처해졌을 때 구해줍니다. 네. 뭐냐면 일종의 원수죠. 원수죠. 어머니를 죽인 원수죠. 이거 뭐냐면은 네. 그 헤라라는 인물이 굉장히 독했기 때문에 뭐 신이죠. 인물이라기보다는 자신이 버린 자식이 있었어요. 네. 페파이토스라고. 네. 근데 그가 만든 함정에 빠져 있을 때 이 디오니소스가 그 페파이토스를 술을 취하게 해서 예. 올림푸스를 유인해서 그 사이에 헤라가 이제 함정을 빠져나올 수 있었죠. 예.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 어떻게 되느냐? 둘이 화해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헤라도 디오니소스한테 고마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뭐 디오니소스도 자신의 본 남편인 제우스라는 그런 미움을 또 이해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둘이 화해를 하게 되고, 네.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막장 드라마의 결론하고 비슷한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스토리에서 뭐 이른바 막장 드라마가 나온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디오니소스는 사실 술의 신이라고 하는 거는 네네. 그만큼 술이 우리 뭐 인류에게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맞습니다. 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디오니소스를 뭐 광기의 신이다, 뭐 술의 신이다, 와인의 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농업의 신으로도 이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화해의 신. 화해의 신 아까 화해의 얘기해 신. 주셨습니다. 네네네. 예. 그런 걸로 이어지는 거죠 이제. 미술과 음악의 신, 예술의 신. 예술의 신으로도 이제 이어지죠. 이제. 술 마시면은 뭔가 이렇게 막 하고 싶어 하잖아요. 뭐 약간. 그런 것도 있고요. 실은 로마 시대에는 아예 이름이 바쿠스라는 이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네. 바뀌는데 그 이후에 이제 미술에서는 바카날리아, 음악에서는 바카날르라고 하는 장르가 또 생각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바그너의 타노이저 제1막이라든지 뭐 천국과 지옥의 장면과 루벤스 티치아노 이런 르네상스 이후에 나온 화가들한테 굉장히 많은 또 영향을 끼치죠. 우리나라에서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바쿠스라는 이름이 뭐 유명한 박하땡 자양강장제 이름으로 나오고 그걸로 해서 더 익숙하죠. 또 이제 BTS의 너무너무 유명한 디오니소스라는 노래도 이어지는 걸 보면은 예술과 미술의 신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스 시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와인의 신 얘기는 네. 여기까지 하고 그럼 네. 맥주의 신은 누굽니까? 맥주의 신은요. 이게 뭐 독일에서 왔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네. 독일이 아닌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은 이제 이라크 쪽에 가까운데요. 네. 바로 수메르 문화에서 나왔습니다.
오. 최초로 농경 문화를 가진 곳이 이제 수메르라고부터 얘기를 많이 하고요. 네. 예, 당시 이제 엄청난 그 과학 기술과 농업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인데 네. 여기 맥주 신이 있어요. 예. 근데 맥주 신은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맥주신도 엄마 아빠 있어요. 엄마 아빠 있어. 디오니소스도 제우스가 있고 세멜레나는 또 인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있었는데 되게 재밌는 게 이 수메르 지역에서의 맥주의 신의 이름은 닌카시고요. 네. 이 닌카시의 아버지는 물의 신 엔키. 엔키와 네. 닌카시. 네. 예. 그리고 어머니는 뭐냐면 치유의 신인 닌티. 이름이 어렵네요. 어렵죠. 그냥 예. 맥주의 신 닌카시 정도만 외우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이 맥주라는 존재 자체가 물과 치유 이 두 가지를 합친 존재에서 태어났다 이런 뜻이죠. 뭔가 맥주라는 이미지하고 비슷하네요. 네. 신화도. 결과적으로 보면 이 닌카시가 또 인간의 욕망을 만족시켜 주기도 하고 인간의 텅 빈 가슴을 채워주는 신이다라고도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닌카시를 부르는 뭐 찬송가도 있다면서요? 뭐 찬성을 하면 노래라고 노래? 라고 네. 좀 말씀드리면은 되게 재밌어요. 이 노래가 예. 이 찬양하는 이 노래가 뭐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중략을 좀 하자면요. 네. 예. 닌카시, 당신은 거대한 속에 메가를 올리십니다. 닌카시, 당신은 거대한 솥에서 메가를 구웁니다. 네. 당신은 구워진 메가를 항아리 속에 물을 넣고 채웁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오리가 일어나고 거기서 꿀이 생기며 맛있는 맥주가 만들어집니다. 예. 우리 광고랑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예. 뭐냐면은 예. 맥주가 만들어진 과정이에요. 예, 과정이고 이게 뭐 노래다 뭐 여러 가지 뭐 찬송가도 여러 가지 말이 있는데 뭐냐면 결과적으로 약간 노동요 같이 쓰였던. 예, 그래서 힘들잖아요. 실은 네. 술을 빚는다는 거는 되게 육체적으로 많은 노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네. 노동으로 쓰이면서 이게 석판에 그대로 이 노래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알겠죠.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수메르인들이 즐겼던 네. 맥주가 네. 수메르 쪽 그쪽은 이제 우리가 이른바 얘기하는 중동 쪽 지역하고 네, 네, 가깝잖아요. 네. 소아시아도 그렇고. 네, 근데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서양의 문화하고 뒤섞이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뭐냐면 맥주라는 것 자체가 이 보리로 만든 거지만 실은 다양한 곡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문화가 어떻게 게르만 쪽으로 가게 되냐면은 네. 그 훈족하고 또 연결이 되면서 나중에 게르만 쪽으로 유라시아 대륙이 다 연결이 되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게르만족이 살았던 그 북유럽 쪽 네. 이쪽은 기본적으로 포도를 재배를 잘 못해요. 날씨가 추우니까. 네. 그래서 뭐를 재배를 했느냐 보리나 또는 밀 같은 거를 재배를 해서 그걸 거 술을 만들었던 거죠. 네. 그게 훈족의 대이동하고도 관계가 뭐 관계가 돼 있고요. 근데 무엇보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중세 유럽에 있어서 가장 맥주의 보급이 좀 크게 된 것은 네. 역시 수도원의 역할이었죠. 그것도 사실은 네. 수도원이 일종의 요즘으로 말하면 연구기관이나 대학 역할까지도 가지고 있던 맞습니다. 시대니까요. 맞습니다. 우리 암흑기라고 보통 그렇죠. 얘기를 중세 하잖아요. 암흑기. 네. 그때 뭐 다 역할을 했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재밌는 게 뭐냐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포도라에 재배할 수 있는 기후가 안 되다 보니까 네. 보통 예배 드릴 때 뭐 포도주로 뭐 예배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뭘로 예배 드렸냐면 맥주로 예배 드렸어요. 맥주로 미사를 드렸어요. 맥주로 미사를 드렸어요. 네, 지금하고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없으니까. 네,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늘 유럽이 전쟁이 많았는데 와인을 가지고 못 다니다 보니까 맥주를 그걸 대체품으로 많이 사용했죠. 왜냐하면 전쟁 때는 늘 지고 나면은 우물에 독을 탑니다. 다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우물에 독을 타니까 늘 뭔가 수분을 들고 다녀야 되는데 일반적인 수분이나 이런 건 썩을 수 있으니까 맥주나 이런 것들은 알코올이 되면 잘 안 썩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전쟁 대용품, 전쟁의 준비물로 쓰다 보니까 이제 술 문화 발달을 하게 된 거죠. 맥주를 물처럼 마시던 시절이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겠네요. 과음하나 좀 하면 안 되고요. 좋았다고 해야 될지 나빴다고 해야 될지. 그러면 지금 이제 네. 와인의 신, 맥주의 신은 지금 와인의 신은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고 네, 네. 맥주의 신은 수메르 문화에서 네. 시작이 돼서 네. 나왔고 그럼 우리나라 그러니까 청주의 신 있잖아요. 네. 이건 지난번에 얘기를 한번 잠깐 해주셨던 것 같거든요. 일본 뭐 백제의 맞습니다. 관계가 있잖아요. 일본 사케의 신이 백제인이죠. 네. 뭐냐면 백제인 수수보리라는 인물인데요. 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서 고사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백제인 수수보리가 빚는 술에 내가 취해버렸네. 그가 빚는 향기로운 술에 내가 취해버렸네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수보리를 정확하게 고사기에서는 백제에서 온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여기서 나라는 것은 당시 일본 왕인 오신테노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일본에 가서 술 빚는 법을 전래해줬고 그 수수보리라는 인물이 일본에서 술의 신 주신으로 현재 사당이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아, 이름이 수수보리예요? 네, 수수보리예요. 일본식으로 수수보리 얘기하고 백제식으로 인번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세워진 신사 이름이 사가진자인데 네. 이 사가진자의 진자를 신사라고 신사의 일본 말이 진자죠. 맞습니다. 예, 뭐 사가신사 사당이죠. 시제에서. 근데 이 사가라는 이름이 한국어 사키다에서 왔다. 사키다. 그래서 사키가 됐다. 예, 그래서 사키가 됐다. 아, 진짜요? 라고 주장하시는 아, 깜짝 놀랐잖아요. 그 문화 인류학자분도 계시죠. 아, 네. 근데 저는 식혜, 사케, 사키다, 사케. 저는 굉장히 이건 일리 있는 말이라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네. 네. 식혜. 네, 사케. 네. 사키다, 사케. 네. 진짜 그걸 혹시 이렇게 언어학적으로 연구하신 분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확실히 이것이 정설로 굳어지진 않았어요. 네, 이거 1992년도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네. 네, 아직은 일본 쪽에서는 우린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이에요. 그 설에 대해서는. 네. 일본 정부가 자꾸 독도는 일본 땅이라 그러면 우리는 사케는 우리 거라고 그러면 안 되나? 우리 뿌리를 찾아보면 무조건 우리 거죠. 우리 건데.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도 되지 않을까요? 뭐 문화는 근데 다 같이 공유하고 맞아요. 나누는 것이니까요. 너무 문화를 우리 거다 남의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실은 뭐 시대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이제는 좀 마음을 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 닫혀 있는 네. 일본의 일부 사람들 주장일 텐데 네, 그런 네, 사람들 마음을 좀 열도록. 어쨌든 굉장히 일리가 있다는 거. 그러네요. 사키다가 사케로 갔다는 거. 아주 재미있는 얘기였습니다. 사케는 우리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이렇게 대학교에서 마치 교양학 수업을 듣는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떤 노래로 마무리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결국 이제 와인의 신인 디오니소스가 이제 원수였던 헤라와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네. 용서를 하잖아요. 근데 실은 이런 화해를 하기 위해서는 또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사과부터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내가 누군가에게 좀 미안했다면 용기를 가지고 사과하시라고 양대일 씨의 미안해 라는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좀 무리가 있었나요? 아닙니다. 괜찮았습니다. 양다일입니다. 양다일. 예. 죄송합니다. 이름을 지금 선택을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라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노래 선곡해 주신 거 아닌가 그런 모르겠어요. 것 같아요. 오늘 불금의 교양학 지금까지 숙명여대 미래교육원 명옥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곡으로 양다일이 부른 미안해 띄워드리고요. 저는 이번 주 순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고맙습니다.